남인순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북의 그 대의원 및 당원 동지들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혁신과 민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송파병 출신 재선위원 기호 7번 남인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그 최고로 일 잘하는 최고위원이 돼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성공과 또 2020년 총선 승리의 디딤돌이 되고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40년 전이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원래 꿈은 사실은 국어교사가 꿈이었었습니다. 근데 국어교사의 꿈을 접고 그 당시에는 또 노동 현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그리고 누구나 잘 사는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이제 헌신을 하다가 한 30여 년간 노동 또 여성 시민사회단체에서 일을 하다가 2011년에 그 당시 그 민주통합당에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그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또 시민정치단체에서 함께 저는 이제 공동대표로 같이 일을 하면서 민주통합당에 들어오게 됐고요. 민주통합당에 들어와서 여성위원장 그리고 대협력위원장 또 원내 부대표를 역임을 했고요. 또 국회에서는 여성가족위원장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그 정책에 대한 제시 능력이나 아니면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최고위원으로 이제 나오게 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배경은요. 이번 이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압승을 거의 했는데요. 전 지역에서 전국 정당이 됐고 앞으로 정말 잘해야 되는 2년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제 총선 승리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더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혁신에 있어서의 또 주요 화두는 민주당이 이제는 이제 소수의 어떤 당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권리당원만 해도 한 70만 정도가 되는 이제 그런 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당의 어떤 민주화와 그리고 그 우리 당원들의 어떤 민주적인 역량을 훨씬 더 성장시켜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전에서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많은 공직 후보자들이 그 민주당 출신들이 됐는데요. 앞으로 정치학교를 개설을 해서 민주적인 리더십을 길러내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당원들의 그 자치 클럽을 활성화시키고요. 그리고 그 당원 정치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정책 플랫폼 이런 걸 통해서 그 언오프 차원에서의 그 당원들의 어쨌든 그 활동 공간을 그 확장을 더 시키고자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당원이 중심이 되는 그 민주당이 앞으로의 어떤 100년 정당을 만들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그 출마를 하게 된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민생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현장에서 많이 뛰어왔던 사람이고요. 무엇보다 당에 들어와서 당의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지난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우리의 그 민생 주체들과의 그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에 보면은 그 민생 연석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민생 연석회라고 하는 부분은 그 뭐 노동자이라든지 아니면 중소자영업들 이런 어떤 민생 주체들과 그 일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우리 당의 그 지도부랑 같이 결합을 해서 최고 의사 결정 구조를 하는 거를 당원상의 민생 연석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당원에는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가동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최저임금 그 인상을 둘러싸고 마치 을과 을들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성장 프로젝트를 하는 거는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서는 노동자든 아니면 중소 상인이든 아니면 자영업자든 이런 부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저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서로 갈등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민생 연석회를 통해서 함께 이것이 그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당에서는 그것을 당원이 있는 대로 이것을 운영을 해서 그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특히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당이 지향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 진보적인 어떤 의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 남인순이 그
여러 가지 어쨌든 뭐 예를 들면은 그 젠더와 인권에 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생태와 평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감수성을 갖고 그리고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펼쳐서 결국은 진보적인 시민이나 아니면 젊은 유권자들이 우리 당을 계속 지지하도록 떠나지 않고 우리 당에 계속 지지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제가 한 축으로 담당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그 남녀 동수 사회가 되도록 그 여성 30% 공천 의무화가 그 당원에 있는데 이 당원이 잘 지켜지도록 이행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내 젠더폭력 상담 신고센터를 개설을 해서 또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확실하게 이거를 예방하고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청년이나 어르신들, 장애인들에 관한 문제도 제가 국회 보건복지원에서 지금 7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도 제가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충청북도 이슈들에 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지이고 교통의 요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생명과 태양의 땅으로 그 천혜의 관광 자원과 그 우수한 인력을 많이 보유하는 곳입니다. 충북을 중부권의 중핵 경제권으로 힘있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부가 같이 바이오 헬스 케어는 일자리 창출과 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19대와 20대 그 국회에서 줄곧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오재세 의원님도 보건복지원으로 함께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오송의 제3 생명과학 국가산단 조성과 그 충주의 당뇨 바이오 그 특화도시 조성 그리고 제천의 그 천연물 종합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그 충북의 바이오 헬스 혁신 융합 벨트에 구축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아마 현재 국토부에서 그 국가산업단지 조성 후보지 지정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그 오송의 그 제3 생명과학 국가산단이나 아니면 충주 국가산단 조성이 그 최대 당면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개의 산단이 다 지정될 수 있도록 저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의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태양광 기반 에너지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또 미래 첨단 농업 복합단지를 조성해서 하고 또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을 해서 그 충주호와 대청호 미호천을 연계해서 그 친환경 국가 생태 휴양벨트 조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게 충북에 대해서도 제가 그 충북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 함께 또 우리 충북도지사 이시종 지사님과 손을 잡고 이런 일들을 할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 최고위원이 되면서 그동안 최고위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 활동을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최고로 일을 잘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저의 슬로건을 하게 된 이유는 최고위원이 메시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최고위원별로 또 각각의 어떤 자기 분야가 있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혁신과 민생을 추진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고로 일 잘하는 최고위원이 돼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성공과 그리고 2020년 총선 승리를 해서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그 출마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기자님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사회단체 생활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촛불 민생 이후에 개혁에 대한 부분이 이번 지방선거에 공천을 하면서 많이 좀 퇴보한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일부 있거든요. 네.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개혁과 혁신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예, 민주당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런 공천 과정에서 사실은 그런 민심이 반영이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하나 척도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그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공천과 관련해서는 우선은 개혁 공천에 있어서 저희 당에서는 그 상당히 이제 참여가 저조했던 여성이나 청년들에 대한 공천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방향이 설정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제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후보들에 대해서 공천을 배제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젠더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또 성희롱이나 성폭력
그 범죄가 있는 그런 후보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이번에 공천에서 다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공천 과정에서 그 두 가지의 어떤 키워드를 갖고 이번에 공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개혁 정책과 관련해서는 뭐 행정 권력은 바뀌었지만 사실 입법 권력은 바뀌지 않았죠. 바뀌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개혁 과제들이 국회에서 지금 발목에 잡혀 있는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하반기 정기국회가 열리게 되면 그 개혁 입법에 대해서 공동으로 같이 입장이 같은 정당들과 같이 협치를 통해서 이번에 그 국민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 특히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은 인상이 되었지만 그 중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임대차, 상가 임대차 보호에 관한 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수수료를 인하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실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안 돼서 생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천하니까 국회 비례에 대한 선거제도 다시 입법화가 그게 나왔거든요. 비례 대표제에 대해서 정의당의 대표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사실은 제가 낸 법안 중에요. 비례대표를 더 확대하라고 하는 법안을 이미 개정안을 이미 오래전에 제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법도 이제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되는데 아직 합의가 안 되고 논의가 안 돼서 올 후반기에 그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다시 국회에서 구성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의원들이 낸 법안이 다시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 또 네? 아까 질문했는데 네. 예차에서 이제 지난번에 그 부적격으로 나왔고 소득력이 저희가 됐거든요. 네. 반대편 나오신 옆에 이해찬님께서 또 이춘희 시장하고 또다시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고 예차에서 그냥 안 된다고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걱정하는 대로 또 이해찬 의원이 대표가 되면 또 추진을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도 있고 세력력에 대한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항상 혈세가 우리가 될 우려가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후보님들이 거의 정확한 대답을 안 해요. 당내 어떤 협박 관계 때문에 그런데 낭비나 우리 민주당이 하는 대응이기에 대한 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만약 예타에서 비슷한 게 나오면 또 추진을 하실 건지 세력력을 아니면 안 하실 건지. 네, 뭐 저희 당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사실은 분분합니다. 예, 분분하고 또 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치인들 간에도 굉장히 또 차이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예타가 또 다시 그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올 경우에 뭐 무조건 진행할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타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한번 그런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충청권 합의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네. 사실상 충북에서는 반대를 하니 네. 충청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고 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지 않는 게 맞는 건데 네. 이제 이해찬 이제 후보께서는 계속 이걸 추진하려고 하세요 다시. 그 점에 대해서 충북 민심이 이제 문제가 돼 있고 이게 그 중재라든지 조정 능력이 필요한데 최고위의 목표가 진행되면 그런 데까지 어떤 방향으로 가시죠? 예, 뭐 방금 말씀드린 건데 정말 이 충청권의 그 합의가 내부적으로 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도 의원들 내에서 그런 얘기들을 뭐 내놓고 저희 의총에서 얘기하거나 그런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뭐 의원들 간에 얘기되어지는 거 보면 일단 충청권 뭐 정치권의 합의가 아니라 충청권에 있는 여기에 그 국민들의 어떤 그 판단이라는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언론에서 대변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어느 정도의 그 충청권에 있는 여러 그 도민들의 이런 생각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도 바로 그런 어떤 입장에서 여기에 그 정치권이나 도민들의 그 의사가 모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추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 뭐 그런 부분은 저는 뭐 계속 견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다른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네, 네, 감사합니다. 예.